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한겨울 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뒷산에 올라 놀던 아이들은 마른 낙엽들과 뒤엉켜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곱게 뻗은 하얀 손, 마네킹일 거라 생각했지만 죽은 지 28일 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숨진 여성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나가는데요. 좁혀가는 수사망, 여성이 일하던 이발소를 유난히 찾던 단골 손님이 등장합니다. 그를 찾아간 경찰은 이 단골 손님 집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벌거벗고 피 흘리는 여성들의 사진들이 이 살인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1983년 호암산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일단 현장이 어땠는지부터 저희가 추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때가 1983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젊은 여인, 당시 24살이었습니다. 호암산 낙엽더미에서 나체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요. 최초 발견자는 그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보니까 마네킹 같은 게 보여서 마네킹 주로 다가가서 보고 또 만지다가 이게 사람 시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놀라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형사들이 출동을 했는데 형사들도 현장에 와보니까 이 시신 형태가 너무 괴상망측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모습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나체였고, 근데 그런 반면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외상도 없었고 또 상태를 봐서 다른 장소에서 살해돼서 운반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네, 미스터리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모습이 엿보이는데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 어쨌든 시신의 신원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시신 같은 경우에는 살해된 지 28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지문을 통해서 시신을 3일 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경북 경주 출신의 20대 여성이었고요. 그 당시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서울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용재료상의 소개로 이발소에서 사건 전에 11월 말에 취직을 해서 보조면도사로 일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불과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던 겁니다. 네, 경찰이 그래서 주변 인물 수백 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색을 해본 결과 본명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일단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었고 예명이 진양이었다. 이렇게까지 알아냈군요. 네, 지금 이제 이 범죄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남에 사는 사람이 이제 서울에 있는 호암산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이제 저항흔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사전에 얼굴을 아는 사람, 즉 면식범에 의해서 유인이 돼서 거기에서 뭔가 어떤 갑자기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면식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경찰은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이제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치정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치정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탐문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사진 작가로 소개를 했었던 단골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단골이 이 여성을 굉장히 자주 찾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한 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소개로 여기 와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사람과 접촉이 많았는가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작가를 유력 용의자로 보게 되는데 사실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로 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뭔가 수상한 정황이 있었을 거잖아요. 유난히 단골 손님이었던 이 사진작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진작가를 찾아가서 진양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잘 안다, 단골이다라면서 되게 태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근데 경찰은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특히 여성을 주제로 한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니던 사진 작가였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 대목에 주목해서 이 인물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형사가 사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자신의 작품 한 100여 점을 내놨는데요. 이 사진이 한결같이 여성의 나체 사진인데 그게 흉기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목을 맨 모습,
아니면 시체를 가장한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아주 기계 막측한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연출된 사진이었습니다만 네. 형사들이 어쨌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는 사이에 이 사진 작가가 그 문갑하고 벽 사이 공간에 사진 한 장을 높이 밀어넣는 걸 포착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딱 꺼내서 보니까 이 사진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갈색 부츠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낙엽 위에 누워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이 살해당한 진양 씨였나요? 경찰은 의심을 했죠. 네. 왜냐하면 이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발견됐던 곳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궁을 했지만 이 사진작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고용해서 연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즉시 왜 그렇다면 이 한 장만 사진이 남아있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다 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진작가의 얘기를 믿지를 않았고요. 그 당시 숨진 피해 여성의 동거남이 있었는데 이 동거남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사진을 본 동거남이 갈색 부츠 옷을 네. 보면서 이 여성은 숨진 진양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진 작가가 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해 전후에 그 여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심리도 이해가 안 가고요. 왜 그런 여자들 사진을 찍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019년으로 다시 이 사건을 가져온 거죠, 가져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법 촬영하는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의 심리하고 이제 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 여성이 이제 그 사망하는 그 시기에 이 남성이 관련되는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현장에 이 남성이 있었다라고 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여성에 있어서의 뭔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일부는 자기는 남들이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나는 찍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존재감이죠. 네. 이 항상 이 인간들은 그 쓸데없는 존재감 때문에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형사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이와 연관된 그 여성의 사진은 아니지만 100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 100장을 보여준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일부러 물타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찍고 다 이렇게 찍는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다 개발해서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런 사진 갖고 있거나 최소한 인화를 할 때 어디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신고가 들어올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즘 같으면 디지털로 네. 다 사진을 봅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바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 사진 뒷면에 현상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그 현상소를 찾아가 보니까 종로에 위치한 무허가 현상소였는데요. 아, 무허가였군요. 예, 그리고 현상소 주인은 또 이 네. 사진을 보고 그 경찰의 현장 검증 사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진 작가를 경찰로 생각했군요. 예, 살인 사건 현장을 찍은 네. 사진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사진 작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단순히 이 사진만 갖고 있었다고 해서 체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진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진양은 맞지만 네. 내가 사실 당일날 진양을 만났다. 근데 사진 찍을 때에는 멀쩡했고 사진 찍고 돌아갔다. 그 이후에 뭐 나와 헤어진 이후에 목숨을 끊는 것 같다라는 또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진이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찾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경찰이 앞선 21장의 사진을 전문가들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을 아주 극대화해서 확대를 하면서 네. 이 시신의 사진의 털까지도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털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털이 서 있다가 점점 눕게 되는데 네. 이 21장의 사진 모두 털의 각도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털의 각도를 기준으로 사진을 나열을 해봤더니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이 피해 여성이 사망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찍었던 사진들로 밝혀진 겁니다. 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살해한 수법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진 기자가 자백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사진 기자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했더니만 이제 범행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그래요? 사진을 찍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근데 자신에게 같이 살자고 조르고 또 심지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입을 막아서
이게 소리를 못 지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숨졌다 이겁니다. 바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질식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성은 질식사가 아닌 독극물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주장이 틀렸던 겁니다. 결국 범행을 시인하는데 이제 시인하면서 이 사진작가는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거고 이것은 곧 예술이고 자신은 예술 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술이다. 글쎄요, 이런 거는 교수님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것을 좀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제 키워졌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조실 부모였습니다. 6살 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14살 때까지 친척 집에서 이제 있다가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상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위 재건대라고 옛날에 이제 폐지를 줍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3살 때 특수절도 혐의로 이제 첫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한 그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30살 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여러 가지 어떤 사진에 취미를 붙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사진 공모전에 어떤 사진을 냈냐면, 닭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진이다. 뭔가 예술성이 돋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엽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대부터는 자기는 뭔가 어떤 존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더 센 거를 갖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닭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독극물을 먹이고 그 죽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촬영할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형사들도 아예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사건에 관여하셨던 형사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2년 전에 이 사건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 사건을 리서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장 잊히지 않는 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사형이 선고됐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요. 이동식이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 대법원 모두 사형을 확정해서요. 결국 1986년 5월 27일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이동식이 형사에게 자랑하면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사람이나 동물의 무언가로 추정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엽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이 열쇠고리에 손가락 마디만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수사팀은 보고 이건 사람 귀가 아니냐, 또 뭐 낙타 눈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 사람 또는 어떤 동물의 일부를 말려가지고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동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월남전에서 살아남은 것도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부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더라. 고단수다. 그리고 상당히 거짓말을 끝도 한도 없이 했는데 전형적인 어떤 범죄자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대단히 엽기적인 그런 범죄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이 사건이 그때가 처음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마지막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이어야겠죠. 어쨌든 이동식은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